안녕하세요, 드로왕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트랙스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트랙스의 단점 또는 인터넷상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극히 저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느낌이니까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소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트랙스 크로스오버에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1200cc 3기통 엔진, 그러니까 작은 3기통을 우려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진동 소음을 그래도 잘 잡아서 저번 영상에서는 장점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냉간시나 추월 과속을 할 때 느껴지는 거친 부분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저 1200cc의 작은 엔진으로 이 정도의 질감을 낸다는 거에 그래도 만족감이 더 크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시내 주행과 가끔씩 나오는 오르막길도 크게 힘이 딸린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초반에 토크가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일상 영역에서는 충분한 출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도에서 레이싱을 하실 분들한테는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도 530i를 타고 다니고 있지만 그렇게 150에서 200km 이상 막 밟고 달릴 만한 곳이 또 우리나라의 도로 현실에는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3000cc 6기통이나 전기차 같은 차주분들은 진동에 특히 더 예민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휘발유 차량이다 보니까 그 디젤 특유의 갤갤거리는 진동보다는 훨씬 더 질감이 좋은 편이긴 합니다. 저도 보통 사람보다 상당히 진동 소음에 예민한 편이긴 한데요. 진동이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거슬릴 정도까지는 아니게 그래도 조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어떤 차를 탔었는지에 따라 차주분들의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보령 미션에 관한 내용인데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괜찮은 편입니다. 이 부분을 많이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크루즈 1.6에 들어간 악명 높았던 보령 미션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게 대부분 한 15년 전 젠1 미션 때의 문제였었는데 지금은 젠2, 젠3로 문제점들을 계속 개선해 오면서 젠1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좋아져서 미션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불만이나 아쉬운 점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젠3 미션이 아주 좋은 미션이다, 단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레이싱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일반 운전자들은 미션에 대해서 그렇게 딱히 불만을 느낄 만한 정도의 그런 아쉬운 점은 없었습니다. 경쟁사 동급 차량 미션과 비슷한 수준의 그리고 무난한 성능을 내준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아주 가끔 급가속을 할 때 변속이 살짝 늦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특별하게 미션에 대해서 일상 영역에서는 전혀 불만이 없었고 무난하다고 느꼈습니다. 트레일 블레이저처럼 8단 미션을 넣어줬으면 좀 더 주행 질감이나 연비가 더 좋지 않았을까. 6단이어서 연비에서 조금 손해보는 그런 아쉬움이 있을 뿐이지 미션 성능에 또 보령 미션이라고 해서 그렇게 크게 우려는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초반에 토크가 몰려있다 보니까 그렇게 미션에 대해서 답답하거나 굼뜨는 느낌을 갖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실제 시승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스티어링 휠 감각입니다. 전자식 스티어링 휠 중에서 단가가 싼 컬럼식 타입을 선택한 점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반응이 더 예리하고 훨씬 무거운 그런 렉 타입 방식을 개인적으로는 선호하는데요. 근데 이 가벼운 또 스티어링 휠의 감각을 오히려 여성분들은 운전하기 편하고 주차할 때 가벼워서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현재 BMW 530i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정교하고 유격 없는 핸들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개인적으로는 살짝 유격이 느껴지는 부분이 아쉽긴 합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면 정교한 느낌은 없지만 운전을 할 때 조금 더 여유롭고 편하다는 느낌은 가볍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예전에 그 현대에 유명했던 MDPS 핸들처럼 장난감 같은 그런 유격이 너무 심하고 그런 느낌은 아니고 컬럼식도 그 후에 계속 개선이 되어서 지금은 컬럼식 핸들이지만 아반떼도 얼마 전에 타봤는데 컬럼식인지 모를 정도로 렉타입인 줄 알았었는데 찾아보니까 컬럼식 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컬럼식 핸들이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그래도 조금 더 일반적인 운전자들 분들은 뭐 컬럼식인지 렉타입인지를 잘 모를 수도 있을 정도로 컬럼식 핸들도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실내의 저렴한 플라스틱 소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외관 디자인이 워낙 고급스럽고 멋지게 잘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더 상대적으로 실내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싸구려 플라스틱 같은 마감 같은 부분들이 조금 더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센터페시아 모니터 부분이나 하이글로시로 처리된 부분은 플라스틱별로 이렇게 조금 더 고급진 플라스틱이나 다른 재질을 사용을 해서 괜찮긴 한데, 손에 닿는 문 쪽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저렴한 플라스틱들이 많이 사용된 부분들, 손톱으로 긁으면 박박 소리 나는 그런 플라스틱들을 여기저기에 좀 쓴 부분들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사이더미러 락폴딩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쉐보레 차량들은 락폴딩에 굉장히 인색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크루즈나 올란도 같은 차량들도 타봤었는데 그때도 락폴딩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2023년에 시동 끄고 사이드 락폴딩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요. 접는 버튼을 꼭 누르고 내려야 한다는 점이 생각보다 조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기존의 쉐보레 차량들을 타셨던 분들은 습관이 돼서 크게 불편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제가 현재 5 시리즈를 타고 있어서 락폴딩이 되거든요. 5 시리즈는 시동을 끄고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락폴딩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안 썼었는데, 지금 또 트랙스를 타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계속 이걸 제가 잊어버리더라고요. 이 사이드미러 접는 버튼 누르는 걸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와서 그 버튼을 눌러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쉐비타운에서 멀티팩 시공을 하면 락폴딩, 뭐 원격 시동,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생기기 때문에 정 불편하시면 애프터마켓에서 또 다이 시공을 하시면 괜찮은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트 문제입니다. 그 좌방석 시트가 짧다, 뭐 불편하다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가 있었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운전하면서 시트 때문에 크게 불편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BMW 530i 나파가죽 컴포터 시트에 익숙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랙스 시트가 그렇게 불편하다는 생각은 하진 않았거든요. 5 시리즈는 허벅지 받침 조절까지 다 되고 굉장히 깊숙하게 엉덩이를 잡아주는데, 트랙스는 허벅지를 못 받쳐줘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차고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이 허벅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안정적으로 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허벅지 받침대가 있으면 좋지만 그게 없다고 해서 크게 운전하는데, 뭐 장거리를 운전하더라도 불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트랙스 시트가 너무 무르지도 않고 적당히 단단하고 또 미끄럽지도 않아서 저는 오히려 너무 무르고 미끄러운 시트보다는 괜찮았습니다. 장시간 타고 또 고속도로 주행까지 해봤는데 시트 때문에 그렇게 필요한 느낌은 들지는 않았습니다. 1열은 크게 불편함이 없지만 2열에 가족을 태우고 고속도로로 장거리 운전을 한 적이 있는데, 가족들이 2열은 좀 허리나 허벅지가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5 시리즈에 비해서. 이렇게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6가지 아쉬운 부분들,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제가 사회초년생이나 세컨카로 트랙스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할 만큼 아쉬운 부분보다, 단점보다는 확실히 장점이 더 부각되는 그런 차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점도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자동차 유튜브를 한다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차들을 많이 타봐서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아쉬운 부분들이지, 그냥 일반 운전자분들은 제가 오늘 이야기한 부분들에 공감을 많이 안 하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공감을 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랙스가 워낙 지금 현재 호평이 많다 보니까 저한테 단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출고 기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더라고요. 언제 영상 올라오냐고 단점에 대한 영상을 문의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았는데요. 단점을 굳이 찾아서 단점이고 아쉬운 부분이지, 저는 상당 부분 계속 운행을 하면서 거의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납득하는 수준에서 트랙스 크로스오버 차량의 큰 부분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한 6가지 아쉬운
부분들은 최고래에서 모두 개선해 준다면 가격이 지금보다 몇백만 원은 더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3,500에 트랙스를 내놨다면 지금처럼 판매가 그리고 또 호평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3,500이면 또 다른 대안이 많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부분도 여러 군데 보이긴 하지만 가격 대비 그래도 참 잘 만들고 구성이 잘 된 상품 기획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아쉬운 부분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저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이니까요. 트랙스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꼭 매장에 가셔서 시승까지 꼭 해보시고 직접 몸으로 느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몇천만 원 되는 거금을 주고 사는 귀중한 재산이고 한 번 사면 오랫동안 사용해야 되는 물건이니까 반드시 시승을 해보셔야 됩니다. 유튜버들도 결국은 다 주관적인 시승이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드로왕이었습니다.